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문화TV 한효 대표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도 주말인데요. 주말에 나온 억소리 나는 뉴스들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애플에서 좀 발표가 좀 있었죠. 2025년에 완전 자율주행차를 내놓겠다. 타이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이제 완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뭐 계속해서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얘기는 많았습니다만은, 이번에 조금 좀 현실성 있는, 그런 뉴스가 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LG 이노텍이 아주 연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애플 글라스, 애플이 이제 메타버스에 진출했다는 소식, 그래서 가장 수혜주로서 대형주인 LG 이노텍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제 애플 관련 종목들, 뭐, 어제 LG전자도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 그리고 그 외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추가적인, 그러니까 하루 급등하고 나서 이게 계속해서 또 내일도 올라가고 모레도 올라가고 이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처음에 애플카라는 내용이 처음 나왔을 때는 투자자들이 이 광분을 내서 이제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는 흐름들이 발생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가 한번 급락했다가 이제,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성이 없는 그런 뉴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의문점 하나 갖게 되죠. 왜 삼성은 그러면, 왜 안 하느냐라고 이제 좀 의구심이 좀 들 수도 있는데요. 왜 삼성이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못 하는 건지나 봐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답은 정해져 있죠.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삼성이 이 전기차 쪽에 뛰어들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카가 뭐 여러 번 이제 컨셉카가 나오게 됐는데, 뭐 최근에 나온 것은 이제 맥북이라던가 이런 컨셉을 좀 사용해서 뭐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는 합니다만은, 뭐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렌더링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애플의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 2014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 10년 정도 걸리고 나서 이제 좀 이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애플은 워낙 팬덤이 강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를 내놓는다라면 정말 말 그대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여기에 뛰어들지 못하는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의 경험도 있어요. 애플은 자동차 경험이 아예 없는 부분이고, 삼성은 그래도 예전에 SM이라는 그런 엄청난 또 파장을 일으켰던 자동차를 만들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모두 할 수 있는 기업체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는 전자제품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 뭐 지금 이제 바로 그렇게 전자제품이 되는 이 얘기를 20년 전에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기아차를 이제 과거에 인수하려다가 실패를 했고요. 사조라는 부채를 안고 매각이 됐습니다. 바로 르노라는 쪽에 매각이 됐죠. 최근에 이제 삼성 카드 같은 경우는 르노차의 지분을 또 20%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완전히 여기서 떠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진출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은 여기서 뭐 전혀 생각한 바 없다,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에 진출하게 됐을 때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기차 자체가 이제 앞으로 무한 경쟁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 뛰어들어가지고 건질 수 있는 것보다 기존의 고객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잃는 실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파운드리 있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인텔이라든가 애플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 둘은 삼성의 경쟁사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자동차까지 하게 되면 더더욱 또 다른 어떤 경쟁사까지 이탈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겠죠. 아무래도 배터리, 삼성 SDI 배터리 쓰고 있는데, 배터리를 만약에 삼성이 자동차를 만든다면 당연히 이제 쓰지 않겠죠. 그리고 반도체 쪽도 아무래도 더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경쟁사들이 핵심 부품을 또 무기화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굳이 전기차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삼성전기를 통해서 MLCC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삼성 그룹주들의 전기, 하만이라던가 이런 전장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완성차로 만들면서 큰 손실을 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삼성이 앞으로도 뭐 자동차로 뛰어들 가능성은 좀 희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삼성은 뭐 가능성이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뭐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말에 나왔던 뉴스를 한번 또 분석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텐데요. 억선이라는 뉴스죠. 일단은 시장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강달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외국인들은 좀 이탈한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코스피를 거의 2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요. 신흥국을 통째로 해서 본다라면 11개월 만에 순매수로 돌아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의 이 공급 사태 때문에 대형주들이 좀 많이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다는 소리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좀 저가 매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를 보게 되면 이게 기조적으로 완전히 바뀐다라기보다는 좀 싸져 있는 대형주들을 좀 저가에서 줍줍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시게 되면 달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달러 인덱스가 달러 지수 선물이 지금 96까지 올라와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80, 90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강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또 이제 엔화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에게는 수출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복병이 남아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수는 조금 더 반등해 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좀 저점을 좀 다져주는 모습이 있었죠. 3050포인트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한번 돌파를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 나온 것들 한번 볼 텐데요. 주말에 어떤 뉴스 나왔는지 뭐 보니까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이후로 그리고 마이네임 이후로 또 드라마를 내놨죠. 우리 넷플릭스의 드라마 지옥. 상당히 그 홍보를 엄청나게 해서요. 그리고 공개 당일날 전 세계 1위를 했다라는 드라마 부분에서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징어 게임의 후광효과가 좀 분명히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이 홍보도 그리고 앞에 이제 이 홍보할 때 그 예고 영상 자체가 워낙에 좀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봤는데 일단은 좀 실망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이 댓글이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 좀 저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좀 첫 판에가 다다. 좀 지루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처음 내놓는 그 스타트 효과로서 일은 했지만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올라왔던 종목이 넷플릭스가 있거든요. 넷플릭스라 제이 콘텐츠라는 기업이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그 클라이맥스라는 회사가 만들었는데 그 모회사다 보니까 제이 콘텐츠가 좀 강세를 보여왔었는데 아마도 이 뉴스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 좀 단기적으로 강세는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시점이 오히려 매도 시점이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가 주말에 엄청났죠. 저도 밖을 보면서 와, 이거 미세먼지가 또 시작되는구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고 이런 또 상황이 또 발생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관련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대표적인 미세먼지 관련 종목 하면 예전에는 마스크 뭐 이런 거 있지만 이제 마스크는 여기서 이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그 필터 관련된 종목들 또 공기청정기 관련 종목들 대표적으로 이제 크린앤사이언스가 필터 쪽 그리고 위닉스가 이제 공기청정기 뭐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개의 종목이 보니까 둘 다 역회된 숄더를, 그러니까 대바닥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2년 동안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그리고 중국이 참 공장 가동률도 많이 좀 줄었었고, 최근에 이 탈탄소라 그래서 좀 많이 가동을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에 이상이 생겼고, 또 날씨도 추워지고 하다 보니 또 난방도 해야 되겠고, 석탄을 줄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다시 공습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마도 올해 겨울하고 내년은 미세먼지가 좀 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해봅니다.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크리네사이언스하고 위닉스 이 업체는 내일 사시면 안 돼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아직은 아니죠. 왜냐하면 일단 주말에 미세먼지가 많았고, 이 뉴스가 보도가 되면 월요일날 뭐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바로 비가 내려요. 그리고 추워지고 공기질이 괜찮아집니다. 그러면 주가는 쭉 밀려버리겠죠, 다시. 그래서 아직은 저는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시점 끝나고 다다음 주 정도 됐을 때 이제 다시 그때쯤 이제 좀 관심을 가진다라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크리넨사이언스예요. 주가에 대바닥을 알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역회된 시월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회가 이제 조만간 오긴 올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월요일 날 이후로 바로 또 좀 잠잠해지기 때문에 바로 가질 않을 거다. 1, 2주 정도 시간을 두시고 저점에 모아나간다라면, 이런 크리네사이언스 2년 동안 지금 코로나 발생하고 2년 동안 공기질이 좀 괜찮았죠. 그래서 계속 주가가 밀려 내려왔는데, 아마 또 이런 미세먼지가 주기적으로 또 온다라면 또 연말 돼 또 주가 회복 가능성이 좀 높다. 미닉스도 좀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미닉스도 좀 약간 역회된 숄드의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이 포착이 되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뭐 크게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저점 매수는 이제 다가오고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인데요. 우리 이번 주에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 내용입니다. 뭐 큰 거는 별로 없고요. 24일 날 굵직한 것들이 다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12월 24일 날 미국에서 PC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준에서 가장 선호하는 금리를 올리거나 뭐 이런 어떤 경제의 어떤 방향성을 바꿀 때 가장 선호하는 지표가 바로 PC 물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지난달에는 4.4% 정도 상승했었고,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 5.3% 엄청난 상승을 보여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에 좀 많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FOMC 의사록이 또 24일 날 또 발표가 돼 있고요. 뭐 GDP 성장치 3분기 GDP도 수준적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24일 날 이후에 이제 25일은 이제 추수감사절로 이제 휴일이고요. 그리고 26일 날은 조기 폐장을 합니다. 오전장만 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관망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미국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 월가 전문가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상황이죠. 이르면 내년 7월 달 정도면은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늦어도 9월 달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예상해 왔던 것은 2023년이다라고 얘기해 왔고, 아니면 정말 빠르면 내년 하반기다라고 얘기를 해 왔었는데, 7월 달이 얘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소리는 아무래도 이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부담되는 그런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연준 부의장입니다. 부의장이 미국이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같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이제 테이퍼링 속도, 뭐 우리가 월 150불씩
50억 불씩 줄이자라고 했는데 이걸 더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무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유럽의 재봉쇄라던가 뭐 이런 부분까지 합쳐지면서 최근 미국 증시에 좀 조정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그 제조업 쪽에는 좀 하락이 나왔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또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뉴스 하나 보시게 되면은 미국 증시에서 소형주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에서 지금 소형주가 대형주도 외면을 받았고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이 투자 금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1분기 요때는 말 그대로 돈이 많이 들어오는 장세입니다. 유동성 장세죠. 그러니까 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장 주세는 많아졌고 돈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 달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과정에 있죠. 그러면 그 밑에 단의 종목들을 끌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조에서 10조 사이를 끌어올리게 되고 코스닥 지수의 어떤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의 지각 변동이 발생하는 흐름들이 발생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대형주로 갈 거냐? 아니면 약간 소형주로 갈 거냐? 방향이 바뀌겠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는 많이 빠졌지만,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소형주 쪽으로 지금 자금이 좀 아무래도 저가 매력이 좀 있는 그동안에 오르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좀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일부 종목들만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메타버스, 뭐 P2E 게임, NFT 이 세 개 라인을 제외하고 거기다가 2차 전지까지 딱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섹터들의 종목들은 다 폭락 상태예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밑돌 빼서 아랫돌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조금 그동안에 철저하게 외면받았던 이 약간 좀 소형주급들도 좀 올라와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기분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좀 발생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의 2위 업체죠. 지금 굉장히 핫한 섹터가 바로 빗썸입니다. 빗썸 거래 대금도 많이 늘어났고 업비트의 독주 체제였는데 최근에 이제 금융위에서 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빗썸만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빗썸이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4개의 가상 사업자들이 다 이제 통과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빗썸의 우려감들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러면 이제 빗썸의 업비트 추격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위믹스라던가 그리고 페이콘이라던가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섹터들이 약간 빗썸에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빗썸 관련 종목들이 좀 다시 한번 더 치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관련 종목들이 궁금하시면 제가 어제 영상 제작해 드렸죠. 이 영상 뒤에 추천 영상에 이제 어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뭐 빗썸 관련 종목들에 관심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그런 종목들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국제 유가가 최근에 이제 좀 급락을 했어요. 84달러까지 급등하던 유가가 지금 7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이제 좀 정부 개입하는 모습이 좀 나왔죠. 일본한테 비축률을 좀 내놔라. 뭐 이렇게 압력도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코로나로 인한 재봉쇄 유럽 쪽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국제 유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약간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많이 급락했던 섹터가 석유화학 쪽이에요. 대한유화라든가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이 일단 단기적인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대한유화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와, 정말 뭐 올해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40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뭐 반토막 이상까지 빠져 내려왔죠. 이때는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호재가 됩니다. 이게 참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싸게 사놨고 나서 올라갈 때는 호재가 되고요. 비싸게 사놨는데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또는 그 이상 더 올라가게 되면 또 비싸게 이걸 또 재고를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밀린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또 비싸게 사놨던 부분들이 또 손실로 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히려 이제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또 유가가 올라가서 비싸게 샀던 부분도 있을 텐데 이제 또 조금 좀 재고 자산은 약간 좀 손실이 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동안에 주가 빠진 것 자체가 유가 상승의 요인이었다라면 유가가 빠졌으면 단기적인 뭐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OLED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 라인을 비우고 QD OLED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지금 LCD 라인을 조금 남겨놨죠. 남겨놨고 여기서 L7 라인이 있고 L8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L8-1 라인을 지금 비우고 이거를 QD OLED로 가겠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그게 대략 한 이제 3만 장 부분 그리고 1년으로 따지면은 한 100만 대 정도 분량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내년에 삼성은 CES에서 QD OLED TV를 이제 최초로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동안에 참 OLED 참 외면을 많이 받아왔고 힘든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이제는 바닥을 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뭐 AP 시스템이라든가 ICD라든가 그리고 OLED 소재 영원한 대장주 덕산 네오룩스라는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YMC라는 업체는 뭐 큰 매력은 없습니다만은 이 삼성의 LCD 라인의 철수, 이 철수하는 기술은 YMC밖에 없는데요. YMC한테 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그 L7-2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2층 공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이 1층이고 2가 2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라인을 또 없애서 또 올리드로 6세대 올리드 라인으로 뭐 전환할 거다. 또 향후에는 이걸 8세대까지 확장할 거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OLED가 그 본격적인 성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내년 이후부터는 뭔가 그동안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흐름들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 보니까 마이크론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반도체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자, 왜 올라왔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재테크 쪽에서의 어떤 수혜주는 많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다시 또 코로나로 인한 또 이렇게 봉쇄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또 반도체에 좀 빛이 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 물론 이것 자체가 완전한 진바닥을 치고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단기적인 어떤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이크론이 올라왔다. 근데 마이크론이 올라왔다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국내에게 호재냐? 이제는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는 미국의 그 정부의 지원을 없는 그런 기업이고 한국은 거기에 따른 또 어느 정도 피해가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지 않을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마이크론이 급등했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대 정도의 어느 상승 시도를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좀 기대를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은 이제 좀 바닥을 좀 다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져왔었고 그래서 네페스라던가 뭐 SAP 반도체라던가 뭐 솔브레인이라던가 뭐 이런 이제 최근에 보면 SNS텍도 그 EUV 공정 관련해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에 이제 시크릿 패밀리에서 무료로 드린 정보가 정말 엄청난 급등세를 많이 보이고 있죠.
드래곤플라이가 무려 60% 가까운 상승 파동이 발생을 했고요. 정보를 올려드리고 나서 시크릿 패밀리를 무료로 가입하시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텔레그램을 설치하세요. 텔레그램. 핸드폰에 텔레그램 설치하시고요. 여기에서 제 이 영상 끝나고 나면 제목 바로 밑에 보면 약간 설명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대 링크가 있어요. 그거 클릭하시면 바로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주식은 실시간 정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급등하지 않은 어떤 시장의 주도주를 보고 따라갈 만한 어떤 재료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제가 미리미리 좀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P2E 관련 종목으로서 룽투코리아가 거의 80% 급등을 했고요. 정보 올려드리고 나서 그리고 드래곤플라이도 6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요. 시크릿 패밀리, 드래곤플라이, 스페셜 포스, 리전 오브 몬스터즈, P2E 방식. 제가 뭐 계속 영상을 통해서 게임에 대해서가 P2E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영상의 이 재료를 드리고 나서 한 60% 올라왔어요. 그리고 핑거라는 종목도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에서 뉴스로 나오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한 30% 이상 급등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독도버스라는 것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11월 11일 날 올려드렸으니까 거의 최저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썬데이 토주도 역시 NFT 진출 시 핫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30% 정도 역시 급등 파동이 발생했었고요.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NFT 관련 종목으로서 마지막 종목 다날 다음으로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를 올려드렸고 역시 한 60% 정도의 파동이 발생했다. 이게 전부 다 무료로 올려드렸던 정보예요. 11월 1일 날 폴라리스 오피스는 제가 정보를 드렸으니까 그때 가격과 지금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룽티코리아 같은 경우에 역시 제가 10월 29일 날 P2E 관련 종목으로서 이제 정보를 드렸고 80% 정도 주가 급등이 발생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60%, 한 50% 정도의 파동이 발생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싸이월드 운영사인 인트로메딕도 제가 10월 18일 날 정보를 드렸으니까 한 정보 드리고 나서 한 거의 90% 정도의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주식은 좀 정보력이거든요. 좀 그런 정보를 좀 나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실시간 정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텔레그램 까시고 제목 하단에 있는 초대 링크만 클릭하신다면 누구라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오늘 우리 또 주말에 억소리 나는 뉴스 분석을 해봤습니다. 투자에 좀 참고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